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.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통 크게 양보하라며 맞받았습니다. 단일화 어떻게 될까요? 이현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상당히 오랜만에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,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그냥 선거운동, 좀 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죠. 예, 뭐 방송도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. 네.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윤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양보하라 이런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물론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.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단일화가 성사가 되려면 이게 양쪽에 다 이제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응하지 않겠습니까? 예. 일방적으로 양보하라. 여기에 과연 응할 수 있겠느냐. 이런 의문이 좀 있고요. 그러니까 이걸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냐, 아니면 이제 이걸 기싸움 차원에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냐,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어떻든 간에 이게 또 과거의 단일화 사례들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아시겠지만 2012년에 그때 문재인 후보하고 그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약간 이제 사실은 굴복하는 형식의 단일화 분위기가 이루어졌거든요. 예. 그래서 아시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? 별로 단일화가 시너지를 내지 못했어요. 예. 그래서 단일화라는 거는 단일화 한다고 무조건 합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화 했을 때 그 합산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, 그러니까 2가 1 플러스 1이 2를 훨씬 넘을 수도 있고요. 또 그건 이제 감동을 줬을 때 가능하겠죠. 예.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나 지지자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한다든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마이너스가 됩니다, 오히려. 이제 지지층이 이탈해서 심판 선거를 또 해버리거든요. 예. 투표를. 그래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고, 그래서 상대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.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철수한다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 본인이 이제 단일화에 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예. 그 명분의 일환으로 아마 단일화 경선을 제안을 하신 것 같고, 그래서 그런 경선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이제 그 단일화의 길. 그래서 본인도 약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, 그래야 이제 이 지지층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.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주장만 계속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상대방 지지층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과 국민들이 이것을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일화를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를 2번 말씀해 주셨거든요. 네.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단일화 제안을 듣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처님 손바닥 안 손오공 사진을 올렸습니다.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 안철수 후보 쪽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. 네,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마 이 대표가 전략적인 차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단일화를 해서 상대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단일화를 함으로써 상대 그 지지층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좀 존중해야 된다. 이거는 어차피 지금까지 역대 단일화 중에서 그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내려놓고 존중하고 하는 쪽이 항상 이겼습니다. 예. 네. 그런 존중과 양보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 같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예. 자,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?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은 좀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. 네,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서요. 예. 다만 이제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은 계속해서 그래도 과반을 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. 예.
그래서 그렇게 볼 때 상당히 박빙 승부인데 정권 교체 여론이 일단 높은 게 있기 때문에 예. 약간은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국민의힘이 아하. 유리하다. 예. 그러나 이것은 매우 미세한 정도에 불과하고 정권 교체는 바라지만 아직까지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뭔가 이렇게 표를 던지기까지는 아직 마음의 결심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막판까지 어떻게 표로 어떻게 이제 투표장까지 이끌어가고 이들한테 안심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통합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주면서 특히 중도층에 대해서 안심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박빙 속 뭐 미세하게 우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의원님 말 들으니까. 네. 근데 일각에서는 이재명에게 숨은 샤이표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. 그건 어떻게 보세요? 진짜 있는 걸로 보십니까? 제가 볼 땐 뭐 호남에서 아직까지 이제 예. 역대 호남은 항상 그래도 90% 전후로 대선에서는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결집을 해서 지금 뭐 지지율은 한 60%밖에 나오지 않으니까. 네, 예. 네. 그래서 그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요. 예. 뭐 저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또 거기다 여당이지 않습니까? 여당은 이제 조직력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지자체 단체장들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2, 3%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그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. 조금 보수를 봐야 된다. 그런데 그 의원님 말씀 중에도 통합의 리더십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중도층 겨냥하는 거겠죠? 네네. 예,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, 네. 그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네.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분명히 이 적폐 수사 발언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더라고요.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그 부분, 그러니까 적폐 수사 발언도 있고 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컨대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이 정권 교체,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50%가 대충 넘는다고 보더라도 그 예. 안에서는 뭐 한 20, 30% 또는 20% 정도는 적폐 수사도 불사해야 된다. 문재인 정권에 복수를 해야 된다. 이런 이제 아주 과격한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, 예. 네, 정권 교체,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한 정책이나 방향이나 행태나 이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적폐 수사로까지 할 정도냐? 예컨대 이제 이게 탄핵을 당할 정도냐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너무 과격해지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혹시 혼란스러워지고 뭐 또다시 보복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.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에 이렇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적폐 수사 이것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. 이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정권 교체 가는 여론 중에서 한 1, 20%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게 확장력을 저해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발언은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,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 청와대에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? 그 부분은 이제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발언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. 뭐 본인이 이제 후보 본인이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인터뷰 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해명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굉장히 이제 불쾌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굳이 또 사과를 요구하면서 전선을 형성할 필요는 있을까?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
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우리 쪽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들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예. 저는 뭐 어쨌든 양쪽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예. 않다. 네, 이렇게 예. 생각합니다. 네. 뭐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이 아니고 문재인 대 윤석열 대결로 바꿔질 수 있으니까 그건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아마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죠. 예, 민주당한테도 별로 유리할 게 예.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예. 네. 자, 그리고 지난 주말 그 이른바 쭉버스 사진 논란이 있었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 그 열차 안에서 다리를 신발 신은 채 쭉 뻗어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, 아까 이야기한 적폐수사 발언 관련해서는 뭐 지난 금요일 또 이번 주말, 지난 주말이죠. 지난 주말 아마 여론조사가 포함돼서 오늘 내일 발표될 건데, 이 쭉번 논란은 아직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, 이 부분도 조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 계세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요. 어쨌든 굉장히 잘못된 거죠. 예. 어쨌든 국민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되는데, 예컨대 뭐 피로해서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,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그런 사진을 찍고 또 그런 사진을 올려도 이게 통제되지 않는 시스템. 이것은 좀 그 내부의 어떤 이 내부의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너무 지금 이렇게 좀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. 예. 이렇게 다 이겼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냐.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. 네. 예. 그 지금까지 대선을 돌아보면 뭐 한 대선 20여일 남은 시점엔 누가 이길 건지 대충 윤곽이 잡히는데, 이번 선거는 확실히 누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? 이런 네네. 상황에서 너무 이겼다고 오만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죠? 네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뭐 약간 미세하게 제가 그거는 뭐 정보교체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프레임이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.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아직 마음의 결정 못한 것 같아요. 제 주변을 보면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고개를 쳐드는 쪽이 네. 알겠습니다. 예. 네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지요. 그 신천지가 윤 후보를 돕고 있다 관련 증언들이 몇 차례 나왔는데, 홍준표 의원이 SNS를 통해서 경선 끝나고 본인이 알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그 의원님께서 홍준표 선대위에 계셨으니까 예, 이 발언, 또 홍준표 의원의 발언 그리고 또 신천지 관련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때 이제 경선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당원들이 이렇게 계속 좁혀지고 있었는데, 당원 경선에서도요.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툭 벌어져 버렸어요. 좁혀지고 있던 흐름이요. 그런데 또 여론조사는 또 압도적으로 이기는 추세였단 말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고, 그래서 또 일각의 그쪽 그 캠프에서 권성동 의원인가 뭐 10만 명인지 11만 명인지 뭐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있었다. 이런 걸 이제 또 홍보도 했었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, 이 부자연스러운 흐름을 봤을 때,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천지 가입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캠프 내부에서 했었습니다.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까? 네네, 그런 얘기들이 거론이 됐었고, 다만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증언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고, 또 이미 이제 뭐 아시겠지만 대선이라는 건 경선이든 본선이든 결론이 났는데, 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대선에서 그런 선거를 뒤집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서 저희가 잘못하면 오히려 더 모양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선거하자 이렇게 된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의원님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. 네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.